사회복지 현장 실습 1 수강 예정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위 실습을 마치고 온 저희가 여러분에게 실습에 대해 여러 가지 팁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지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네, 당연히 실습지를 구할 때도 팁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지를 구할 때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모집 게시판에 들어가 실습생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생 모집 게시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실습생 모집 공고를 지역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 내가 보고 싶은 지역 공고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공고를 한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대한 많은 실습지에 실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실습지에 실습을 지원한다고 100% 선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3곳 이상 실습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지에 실습을 지원할 때는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습 과목 교수님이 전수하신 팁이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실습지를 구할 때 팁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꼭 실습지를 구할 수 있게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19학번 임성현입니다. 저는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실습 기간이 선정된 후에는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실습 기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 실습 과제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실습 과제나 실습 중 필수 과제인 기간 분석 보고서 등 할 수 있는 것은 실습 진행 전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습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겠니? 실습 기간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모든 실습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여서 종합사회복지관 위주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을 하면서 겪은 공통적인 활동은 실습을 하면서 공통적인 활동은 노인 도시락 사업과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노인 도시락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자의 부족과 복지사 외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실습생들이 투입하게 된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복지관을 가도 하는 사업이어서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음식을 보온주머니에 직접 넣거나 봉사자가 부족한 경우 직접 배달을 하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삼척 종복에서는 봉사자가 부족하여 보온 도시락에 담고 배달을 하였고, 구리시 종복에서는 배달은 안 했지만 조리 인원이 부족하여 실습생들이 직접 만들고 포장까지 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음식을 해보지 않았던 분이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음식이 도시락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 보람되고 뜻깊은 활동입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관해 복지사님들이 더욱 상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주도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상자를 맡아서 프로그램 활동을 돕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고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여 어려울 수 있지만 대체로 다른 실습생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의외로 괜찮은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상자를 만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주는 복지사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대상 연령 상관없이 장애가 심하거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는 주저없이 복지사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실습을 하기 전에 따로 수강해야 할 것이 있나요? 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지역사회복지론 과목을 수강하고 오는 것을 추천해요.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전공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실습을 가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실습을 가게 되는 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예요. 여기서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계획하고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 및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실천 방법인데,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직접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작업이에요. 이는 3대 기능 중 서비스 제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전성 과목이지만 실습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리 배워오는 것을 권유드리고, 지역사회복지로는 3학년 2학기 과목이라 학예 실습 후에 듣도록 편성되어 있지만 지역 조직화를 배우지 않고 실습에 참여한다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지역사회복지론도 미리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습 중에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 있나요? 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실습 중 알아놓으면 좋은 지식이나 팁 첫 번째는 과제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과제를 미루고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하면 과제를 다 끝마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잘하기입니다. 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만나는 분들께 인사를 잘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실습 중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5개의 질문 및 답변은 끝이 났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미래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다미, 이희주, 임성현, 전현우, 정유정이었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